첫 번째 이슈는요. 정치 이슈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느닷없이 소환됐습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소환한 곳도 있고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도 시각을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보수 결집위회 박정희 소환 나선 한국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지난 26일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배를 하고 있어요. 분향하는 모습이죠. 뒤에 보시면 많은 정치인들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6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그 전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소환이라는 표현이 이 기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실종됐다. 박정희 정신 배워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황교안 대표에게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우리가 따님을 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따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또 얘기가 오갔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박정희 추도식에서 야유받은 한국당이다. 동아일보는 이 야유받았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군요. 그래서 내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딜레마다. 이 야유의 의미를 딜레마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황교안 등 지도부가 참석을 했는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 외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탄핵의 골이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 촉각이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정치권에서 했다, 안 했다, 공방도 오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정희를 소환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한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편의 시각일 수 있어요. 이 기사입니다. 광주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입니다. 박정희 서거 이래 오늘은 탕탕절이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다카키 마사오 쏜 날 기억합시다. 박정희란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이죠. 다카키 마사오 쏜 날이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장희구 광주교육감이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이 글을. 근데 탕탕절은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설명이 좀 있습니다. 탕탕절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의미로 SNS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는 속어다. 좋은 뜻 아닙니다, 이거는요. 속어입니다. 자, 여기 장 교육감이 쓴 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 그럼 이렇게 한 거 보면요, 이토 히로부미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일선상에 놓고 뭔가 비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탕탕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연속해서 기사 3가지 봤는데요. 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지금 어떻게 갈려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오. 이걸 읽어보세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고 오늘은 배신자!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희 동료 그래서 그리고는 1900 아니 한반도 정책이 위대한 혁명가시요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저렇게 어떤 추도시, 그러면서 뭔가 뭐 결의랄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탕탕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먼저요. 자유한국당 지금 뭐 기사에 소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소환했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소환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벌써 예. 40년 전입니다. 예. 제가 이제 나이 50에 이르렀는데 예. 그만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을 지금 소환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좀 겉으로는 예. 박정희 리더십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 지금 물론 문재인 리더십이 나쁘다는 거겠죠.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처럼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예. 당시에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그 당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는 예.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바로 보수의 구심점을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삼아보자는 것이 보수의 생각이죠. 일단 그런 그 정당성적인 예. 측면 그리고 자신들의 예. 정치적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예.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가장 좋은 인물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금 40년이 지난 2019년 10월에 예. 소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겠죠. 문재인 정부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나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모든 측면에서 40년 전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현실적 전제 때문에 결국 박정희가 소환되고 박정희 노스텔지어, 즉 박정희 향수가 예. 새로 되살아난 것은 40년 이 흐른 지금의 정치가 예. 제대로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박정희를 소환했다는 건데 이게 통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그만큼 보수의 중심 인물이 없다는 것과도 상통한다는 것이죠. 보수의 중심 인물이 지금 있다면 예. 굳이 40년 전 사람을 지금 소환할 필요는 없겠죠. 구심점이 없다라는 뜻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춘추 전국의 보수 시대이다 보니까 예. 40년 전에 인물을 소환해서 그 인물을 등에 업고 예. 내가 한번 제대로 국민들에게 나의 가치를 각인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보수가 제대로 된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보수가 제대로 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박정희 시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박정희 시대는 산업화 시대였지만 예. 독재를 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밝음과 어둠이 분명히 같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예.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혼합되었을 때 예. 보수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예. 지금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지 박정희가 이뤘던 산업화 성적만 갖고 지금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는 예. 부족하다. 어쨌든 보수는 새로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박정희 모델이 정치공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영철 편집에 보시기에는 뭐 일방적으로 박정희 모델 내세운다고 다 될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자, 김사일 평론가. 그런 가운데 지금 탕탕절이란 얘기가 이걸 평가라고 봐야 될지 어떤 묘사를 보지만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지금 총선을 예. 앞두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 총선. 예,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예. 그 총선 앞두니까 이제 모든 표현들이 조금씩 튀어야 사는, 튀어야만 산다. 이렇게 예.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행동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한 진영을 보고 그렇게 이런 것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과연 공인의 자격을 얼마나 갖추었는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감이면요 굉장히 공인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예. 그냥 정치인보다도 오히려 예. 미래나 국민, 예. 국가 이거를 더 생각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에 그 지도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교육 쪽을 또 담당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 그 기존 그냥 일반 정치를 하는 정치권과 예. 교육 정치를 하는 정치권이 전부 다 예.
도대체 공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인이 된다는 게 물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예. 당선이 되지만 예.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예. 자기 주장을 실현하는 거지 예. 사적인 방식 내지는 사유화, 예. 공공재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모두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공인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예. 과거에 개인으로서 했던 거를 쉽게 해도 된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도 물론 사인으로서 예. 내지는 학자로서 예.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착착착 감기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공인이 돼서는 예.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예. 너무 가벼운 어떤 철학을 전달하고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이게 인생의 무게나 뭐 다른 것들의 무게를 예. 너무 가볍게 보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예.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죠. 공인은 언제 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인과 다릅니다. 예.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 중에 하나,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 중에 또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자, 야유, 이런 게 지금 추도식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윤기찬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한국당 지도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분향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야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배신자다, 뭐 이런 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까, 윤기찬 변호사? 뭐 그분들이 뭐 어떤 섭섭함을 느끼셨겠죠. 무엇에 대한 섭섭함인가요? 그런데 이제 일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예, 어쨌든 총리로 발탁될 때 다른 예. 분을 염두에 뒀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황교안 대표를 총리로 발탁을 했고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하에서 예.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보살핌을 받았다 또는 발탁을 했으니까 예. 이것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신행위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소위 말할 회자되고 있는 게 이제 의자 사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감 중에 네, 구속되면서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것이 3개월 동안 안 해주다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 들어와서 해줬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수감 중에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 네. 뭐 안 왔는지 아니면 제때 안 왔는지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탄핵과 관련됐을 때 좀 더 뭔가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인가요, 그러면은? 뭐 그런 요구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의 또 그 해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걸 복을 못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특검 연장안에 본인은 예. 그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저런 거 갖고 섭섭해하실 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다만 이번에 이제 한국당 지도부가 현장에 수도식 현장에 갔던 이유는 현 정부가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은 그 기둥에 부국강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제 부국강병 측면에서 보면 국민적 요구가 지금 많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예. 독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독재 논란은 사실은 이제 종식이 됐어요. 이제 예. 흘러왔으니까. 그런데 예. 아직까지도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서는 종식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유로 평가할 게 아니고 예. 왜 저게 한국 지도부가 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현 위정자분들께서 좀 국민들의 의사를 추정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기사와 함께 길게 얘기해 봤는데 결국은 국민의 의사입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 상황 극단으로 갈려 있죠. 평가도 한 인물을 놓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국민의 의사는 때가 되면 항상 표출됩니다. 그게 중요할 겁니다.